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 오늘은 제가 인사드립니다. 이혜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 물론 금요일 시장에서는 소폭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처럼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종목에 대한 고민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순환되는 섹터 내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까, 그리고 내 종목은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럴수록 저희 머니왕 2부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 나아가서는 종목 점검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투자 결과에 좀 괴로울 때도 계실 것이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고민도 많으신 시점일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반에 반으로 덜어드릴 머니왕 2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창구 모두 열려 있는데요. 전화 연결 원하신다면 02-786-1022번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가 되고요. 문자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만 돌아오는 소중한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하단에 계속해서 저희 참여 방법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토요일 이 날 좋은 날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한 주를 또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머니왕이 될 시간, 그리고 왕이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채워줄 든든한 두 위원님 빨리 만나러 가보죠. 머니왕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머니왕 2부 이렇게 훈훈한 날씨만큼 훈훈한 두 분과 함께 봅니다. 김도영 나인원 위원님과 오늘 함께 해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왠지 다음 주 포트 걱정으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뭉쳤는데 그 걱정 반의 반으로 줄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섹터 직접 골라드릴 텐데요. 거기다가 어떤 섹터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지도 함께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고민을 해보시죠.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다음 주 전략 저희가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섹터들 저희가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반도체 섹터 비중 확대의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저께 북미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900불을 다시 한번 넘기면서 또 기어몰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레포트 상으로는 목표 가격 1,100달러, 그리고 마이크론의 최대 그 목표 가격은 235불까지 책정이 되면서 이쪽 AI 하드웨어 쪽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지만 이제 미국 시간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다우는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 약간 그 괴리감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포지수가 극단적인 과열권에 진입한 그 구간에서 과열을 더 가속화시키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비중 60% 유지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투맨쇼, 원맨쇼는 아니고 투맨쇼의 흐름이 나타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의 GTC 2024의 발표,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맞물리면서 시너지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 72,000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79,900원, 100원이 모자랐네요. 8만 원 언저리까지 완전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맥상으로는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3E
12H, 12단 HBM3 이 제품의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상당히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인을 했던 것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 세부적으로 뜯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의 그 페이퍼에 대한 생산 공정들이 상당 부분 HBM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지금 가격 회복 그리고 그 소비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반사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크론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굉장히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지금이 3월 23일임을 감안했을 때 다음 주가 끝나고 나서 4월 달 들어오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여전히 이쪽 AI 하드웨어 시장의 우상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제품의 쇼티지, 한마디로 리드 타임이 뭐 52주가 걸린다, 48주가 걸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그 엔비디아 제품을 사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 메가테크 기업들, 애플, 뭐 메타, 테슬라, 구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독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국가 차원에서 그 보유, 한마디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여전히 하드웨어 시장은 이제 시작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 기업의 입장에서는 AI 가속기가 더더욱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구간에서 HBM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고 이 HBM 쇼티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쪽, MPU라든지 이런 조금 출력이 좀 약한 제품들이 더더욱 그 각광을 받으면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GB200 이 칩셋에 대한 그 한 개의 모델, 하나의 제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B100 제품이 그 72개가 들어가고요. CPU가 36개가 들어가죠. 그런 이유에 HBM이 756개에 대한 탑재가 한 제품에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향 HBM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의 흐름이 이번 주에 강하게 나타났죠. 어떻게 보면 수급 블랙홀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의 수급이 뭐 5조가 넘게 쏠리는 그런 날도 있었던 점은 어떻게 보면 소부장단에서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제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던 시장, 이번 주 시장에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밸류체인,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소부장단에서에 대한 다시 한번 급등과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그 76,000원, 77,000원 찍는 이 구간에서 3월 20일 날 76,000원에 12시 20분 방송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는 한데 8만 원을 찍지 못하고 살짝 눌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8만 원 돌파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는 이 시장은 더더욱 강력한 국내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에서 지금 17만 닉스, 뭐 18만 닉스 이렇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18만 원 돌파 구간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홀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AI 산업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또 엔비디아 젠슨황이 발표를 했던 그루트라고 하는 그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 로봇 섹터 비중 2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장 예정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엔젤 로보틱스 이슈 그리고 대기업 삼성전자와 LG 이런 기업들의 M&A 이슈까지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따라서
엔비디아향 그루트 로봇 모델, 이 모델에 대한 러닝, 학습에 대한 것은 클라우드 단에서 진행이 되면서 지금 하드웨어 단에 대한 그 구축과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나이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또한 5년 내에 AGI라고 하는 슈퍼 인공지능에 대한 탄생까지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로봇과 AI는 최종적으로는 휴머노이드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용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 쪽에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만 원 돌파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20만 원 돌파 이후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대가 이전에 있었던 그 작년 9월 그리고 작년 11월 그리고 이번 올해 들어와서 3월 달 돌파를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윗공기를 마시러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의료용 로봇인 큐렉소에 대한 관심 종목에 두고 대응하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하게 뭐 그 찌라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산업이지만 다음 달에 있을 그 AACR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HLB의 유상증자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다시 한번 조정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시총 대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은 상당히 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중에는 삼청당 제약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 및 이제 그 손절 물량들이 상당 부분 튀어나왔는데 장 막판 부분에는 다 회복을 하고 공시까지 낸 모습은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의 길을 걷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을 AACR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안에서에 대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엔비디아와의 의료 AI 협약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의 약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안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바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어저께 20%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2만 원에 대한 돌파 기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 대한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서 5월달 편입에 대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흐름은 조금은 소부장단에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로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식은 그 이후에 대한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유의미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나간 종목들, 아쉬운 종목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본다면 김도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반도체 한 60% 그리고 로봇이 한 20%, 제약바이오가 10% 정도 비중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번 한 주 동안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상이 또 하나의 테마이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동네 형이 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돌아오는 한 주에는 소부장단까지도 그 훈풍이 곳곳으로 깃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로봇은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엔비디아가 또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가 그루트라는 로봇 프로젝트를 밝힌 것에 이어서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인수합병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큐렉소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에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미국 암흑회죠. AACR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갖고 가면서 위원님께서 또 특히 강조를 해주셨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우리가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공략법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종합주가지수가 그동안에 한참 헤매다가 2,7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리고 사실상 좀 안착까지 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어떤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2개월, 3개월간의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 구간 또는 박스권 구간 내에서 그나마 시장의 어떤 하락을 저지해줬던 것은 반도체 섹터 또는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중간중간에 뭐 전고체라든지 여러 개별주들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 2,7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난 뒤에 이제 바통 터치를 분명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될지 또는 반도체의 어떤 상승세가 지속될지 또는 그 이후에 로봇이 좀 이어질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일단 오늘은 좀 한번 다음 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각 섹터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앞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일단 로봇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로봇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MTN에서 로봇 하면은 저가 정말 사실상 많은 칭찬도 받고 비아냥도 받고 비판도 받고 했을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이제 다음 주 26일인가요? 아마 엔젤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각 기업별로 취급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협동, 산업용 로봇에 특화가 되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출시하고자 하는 거의 대다수의 로봇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 중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 탑재된 그런 로봇을 아마 곧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 즉 예를 든다면 고령층의 어떤 보행이 조금 힘드신 분들 또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산업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거나 어떤 조립, 단순 반복에 있어서 근력이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 또는 군사용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열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부터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급 계약을 계속적으로 맺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은 있지만은 새로운 신규 로봇을 출시를 연내에 다양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가족분들 중에 또 지인분들 중에 좀 이제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보행이 좀 불편하시거나 뭐 허리가, 척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착용된 로봇같이 생긴 거, 그게 보통은 엔젤 로보틱스 또는 그와 관련된 회사가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를 하는 그런 새해가 될 것이고, 사실상 전년도까지 손해를 보고 전년도까지 적자였던 기업이 올해 들어서 이제 흑자, 그리고 어찌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새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조금 아쉬운 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 딱 두 종목에만 최소 거래 대금 1,000억 원, 많게는 한 2,000억 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SPG는 또는 뭐 단 뉴로메카는 뭐 이러면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 즉 움직이지 않고 소위 그동안 소외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다 횡보하는 종목을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얘도 로봇주고 얘도 로봇주인데 왜 쟤네만 가냐 이럴 수 있는데, 아직 테마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지금 레인보우와 관련돼서 뭐 이렌시스, RS 오토메이션 또는 뭐 여러 종목군들이 급등과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무거운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고, 나는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약 한 2, 3주 전부터 이 MTN에 출연하면서 여러분께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릴 때 거의 99.9%가 다 로봇주였습니다. 네, 그것들의 투자 전략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2,700포인트를 안착한 상황에서 어찌 본다면 지수 자체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HLB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7조, 18조 원 정도가 될 텐데 그 HLB 종목군들이 무너지면 지수도 같이 무너지긴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만에 하나 무너지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2,700포인트 이하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2,700포인트를 사수하기 위한 후속 섹터가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로봇도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로봇 비중 30%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대표적인 종목군들로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LIG 넥스원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방산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방산주이기 때문에 상승했던 것도 있고 또 수은법 개정에 의해서 모멘텀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것도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로봇 기업은 고스트 로보틱스입니다. 즉 고스트 로보틱스는 군사용 로봇.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고스트 로보틱스와 LIG 넥스원 그리고 인수 마무리와 또 그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파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좀 뉴스 팔로잉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수급주입니다. 수급주라고 한다라면 너무 좀 막무가내일 수도 있겠으나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오랜 시간 하락을 했건 오랜 시간 상승을 했던 간에 코스피 200 구성 종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급이 좋다. 근데 뭐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내외인 종목, 여기 대주주가 뭐 3억 원어치 샀대. 3억 원은 시장에서 티끌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셔가지고 너무 소설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5일, 10일, 20일 꾸준하게 그냥 무작정 긁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의 특징들이 보통 윗꼬리, 아랫꼬리를 많이 답니다. 근데 종가상 시가 이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세적 상승을,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상 펀더멘탈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본다면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팔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려고 할 때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메이저 수급이 개입되는 종목은 특정 가격대 이하로 밀리거나 당일 종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면 당일 매수하고자 하는 수량을 못 채웠을 경우 그날 종가에 묻지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일 시가를 회복해 주는 것이 일종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주들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매도하는 종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사실상 하락하고 있거나 하락 중이거나 사실상 더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보초병이라도 세우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 추이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물량을 더 실어주는 그런 사실상의 피라미딩 베팅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은 최소 25%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HBM입니다. 요즘 HBM 또는 CXL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대용량으로, 즉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가. 자, CXL은 기존의 슬롯보다 조금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규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USB 2.0을 사용하다가 USB-C 타입으로 바꿨죠. USB-C 타입 또 C 타입으로 충전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전력을 충전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진하죠. 그와 마찬가지의 새로운 기술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아마도 내년, 내후년 정도쯤에는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것이고 HBM은 사실상 내년쯤 되면은 이것이 AI와 특화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왜? GPU가 처리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CPU가 처리하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그럼 GPU가 처리한 데이터를
패스를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캐시 장치의 활용도가 점차 커질 텐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AMD, 인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사실상 저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대장주고 앞서 또 김도영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게 신고가 경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일시적인 모멘텀에 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주로는 당연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외 개별주들은 그때 모멘텀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식으로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고 비중은 25%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원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두 위원님들 사이에서 겹치는 테마도 있고 그 안에서 겹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그리고 비중 이야기 해주셨는지 저희가 정리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말에 든든한 해결사들과 함께 앞으로의 종목들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 종목 과연 다음 주에도 들고 가는 게 맞는지, 만약에 오르고 있는 종목이라면 언제쯤 내가 차익 실현을 해내는 게 맞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 연결 원하신다면 02-786-1022번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접수가 되고요. 문자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토요일에만 돌아오는 소중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첫 주인공으로 우리 해결사들과 소통에 나설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말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좀 기분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자, 오늘 상담이 어떤 종목이 될지 저희가 궁금한데 어떤 종목 매수하셨고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TS이고요. 네. 48,000원이고 비중 20%예요. 그러면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좀 특별히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얘가 이제 소켓이랑 그 이제 검사 장비 쪽 소재랑 뭐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은 게 엮여 있더라고요. 예. 올해 뭐 좀 괜찮은 기사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목표가를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가서 이제 부분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예, 이미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이 가이드라인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SE 수익 먼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00원 정도의 비중 20% 정도 담으셨는데 지금 한 6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왔다.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이 소켓의 대장은 소켓 부분에서 대장은 TFE 그리고 TSE 이 두 개의 회사가 그 점유율 1위, 2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켓 말고 핀 부분에서는 리노공업이 사실상 소켓 핀 전체에서 대장의 흐름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TSE가 그동안에 그 니즈를 잘 보여주지 못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 매출에 대한 구조 자체가 조금은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HBM 그리고 프로브카드에 대한 신제품 발표. 이 프로브카드가 전체 매출에 프로브카드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신장이 한 42% 정도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HBM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 대한 니즈, 테스트 소켓에 대한 이 니즈가
어떻게 보면은 대만 회사들보다 국내 소켓 회사들이 기술력적으로 훨씬 더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저는 베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걱정이 되시는 것은 차트적으로 5만 원 돌파 이후에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 주의 흐름에 더욱더 조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 초대형 기업들의 상승은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밑에 단 HBM 뭐 검사 장비든 본딩이든 뭐든 간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적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죠. 저는 지금 현재는 고점 돌파에 대한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일봉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주봉상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7만 원, 6만 8천에서 7만 원 이 선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 언저리 한마디로 리즈 시절에 대한 실적 개선이 나타났을 때의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를 목표 가격으로 선정을 해드리고요. 내가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눌림목 공략을 할 거야라고 한다면 7만 원 이 선에서 그 돌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크게 축소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 부분,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네네, 완벽하세요. 네,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완벽하시대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전화기를 좀 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조금 낫네요. 조금 수화기와 멀리 대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종목명 들어볼게요. 한일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매수하셨고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4,000원에 40% 정도예요. 예, 94,000원에 40% 비중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고민되는 부분들 저희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 예. 드릴게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뭐 한미 반도체 짧고 굵게 딱 필요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중요한 것은 편당가가 지금 현재 94,000원이시죠. 예. 일단 92,000원을 깨지 않으면은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비중 40%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60%는 현금이신가요?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60% 현금 갖고 있어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여력이 되신다라면 92,000원을 깨지 않는다. 종가상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추가 매수도 저는 하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92,000원을 못 지키면 일단 손절하세요. 일단 그 상황까지 온다라는 것은 하이닉스가 빠지거나 지수가 빠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시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 92,0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추가 매수, 최종적으로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 처리하시고 그 외에는 상방으로는 11만 원, 일단 직전 고점대인데 돌파 못하면 일단 비중 줄이면서 익절하시고 11만 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빨 꽉 깨물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 11만 원 넘어서면 버티면 돼요? 네. 아, 그러면 11만 원까지, 그럼 12만 원 깨지면 손절하지 하라고요? 11만 원대는 수익이실 테니까 11만 원 넘어서면 버티시고 기다리는 중에 11만 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없이 11만 원을 깨면 그냥 매도하셔야죠. 예, 네. 무슨 얘기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92,000원을 깨서 9만 원짜리 나가면 저기 재무에서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92,000원을 깨면은 말씀하세요. 깨면은 9만 원 정도 내려온다라면 재무에서 되잖아요. 혹시 앵커님 무슨 말? 예,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전화가 잘 안 들리거든요. 92,000원 일단 대응 라인으로 잡아주신 부분 기억하시면서 일단 대응을 예. 해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시간에 또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 왜냐면요 92,000원을 깨면은 손절 않고 예.
자, 시청자님. 예. 잠시 후 공개 방송 있으니까 거기서 다 말씀드릴게요. 꼭 들어오세요. 예. 라인원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에서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 함께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뜨거웠던 관심이 이렇게 위원님들께 들어온 전화를 통해서도 반증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기다렸던 두 위원님들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도영 위원님, 이번 주 어떤 종목 볼까요? 공략 종목이요? 예? AS 종목이요? 공략 종목. AS 종목 먼저 네. 들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AS를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전화 상담으로 TSE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목 TFE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켓 관련된 종목들은 이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TFE 같은 경우는 2023년 실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뛰어나게 잘 나타났죠. 지금 추천드린 게 1월 달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4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조금 그릉그릉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저는 전고점 돌파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제품들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스트 수켓에 대한 오버웨이트, 한마디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45,000원 돌파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고점에 대한 트라이 그리고 신고가 갱신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 이것이 1년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강력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실적적인 베이스가 고밸류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예스티라고 하는 종목이죠. 어저께 한 10% 정도 상승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예스티는 작년 12월 달에 추천드린 모습인데 레이저 어닐링 관련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소송권에서 약간 해소가 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검사 장비 부분의 성장성까지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두각도를 상당히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어저께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 고점 트라이를 보여주는 것은 저는 여전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지금은 조금 더 즐기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고점 확인까지 한번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님 공략주 AS 받아봤습니다. TFE 그리고 EST 지금 이 구간을 좀 누리는 즐거움을 함께 좀 날씨와 함께 누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도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얼마 전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그때 당시 제가 거래대금 3천억, 5천억 터지면 좋겠다, 터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 원, 2,000억 원 그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시점이 그렇다고 해도 부정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요 모멘텀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최소 3,000억 원, 많게는 5,000억 원 이상 발생하면 자, 그날부터 그 이후는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한 종목 살펴봤는데 두산 로보틱스만 보면 될까요? 시간상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시간이 또 된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시키는 대로 자, 바로 현대로템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음법 관련돼서 그리고 앞서 지난 며칠이죠? 2월 22일 날 일단 수천억 단위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었죠. 사실 그 이후 조정과 눌림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끌고 가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추세가 바뀌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난다면 그 뒤로는 주가가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다지고 반등세를 보여줍니다. 그런 과정 중에 새로운 뉴스, 모멘텀 또는 시장 상승 흐름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면 말 그대로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주는 정말 언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지라고 깜짝 놀라는 종목들이 있죠. 예, 그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지금은 보유하시고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못 들을 뻔했습니다. 현대로템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저희가 공략주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이제는 수율 싸움이 좀 더 거세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3나노 공정의 수율이 원래는 10에서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한 3배 정도 뛰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율 경쟁의 가장 꽃은 바로 검사 장비 부분이죠. HBM의 검사 장비 그리고 새로운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기술의 대장에 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 인텍 플러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 그리고 더더욱 올해 상반기 2024년이 HBM 캐펙스 확대에 대한 장비 투자의 원년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더욱더 니즈를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HBM은 솔드아웃이 됐죠. 한마디로 그 SK 하이닉스양 12만 5천 장 그 HBM 모두 다 판매가 됐다라고 했을 때 2025년의 추가 성장 동력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수율이 지금 60에서 70, 잘 나와 70이거든요. 이것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BM 그리고 다른 칩들도 이제 칩렛 기술이 적용이 되고 이제는 GPU, CPU에도 칩렛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 부분도 2.5D 패키징 이상, 2.5D 검사 장비, 3D 검사 장비의 니즈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가격적인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좀 드리고 차트를 보고 안내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4만 원이라고 3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잘 받은 그런 자리에서 3만 5천 원 이상의 자리죠. 4만 원 돌파해서 잠깐 주춤했던 이 모습은 당연히 전 고점을 뚫으러 가는 그 전초전에 한 번 정도의 움츠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을 꼭 시청하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BM 특히 수율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김도영 위원님의 종목 저희가 인텍 플러스로 만나봤습니다. 자,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공개 방송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나인원 위원님의 이번 주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 앞서서 네. 현대로템을 빼먹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이번 종목에 좀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제 잠깐 보니까 PD님께서 예상했던 대로 뭔가 네. 효율적인 방송 운영을 위해서 시간 안배를 했을 뿐입니다. 예, 프로이십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짝 예고를 했었죠. 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겨우실 것 같아요. 사실상 머니투데이, 나인원 어드바이저 출연한 모든 곳에서 사실상 두산, 레인보우 그리고 그 외 중소형 로봇주들을 거의 2주간 거의 씨를 뿌리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릴 수 있는 구간들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삼성과 관련된 관계사항들 다들 잘 아실 테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기술 개발도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돈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돈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사실상 삼성전자 로보틱스,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이 삼성맨들이 정말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 내에 곳곳이 배치가 되고 있죠.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볼 것인가, 로봇 섹터 앞으로 지수 2,700포인트대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아주 치밀하게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인원 위원님의 이번 주 공략주였습니다.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오늘 가격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는데요. 두 위원님의 앞으로 지켜볼 만한 공략주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AS 종목들부터 다음 주 살펴보면 좋을 공략주까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금 같은 주말 위원님들께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지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요. 김도영 위원님, 이번 주 공개 방송,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번 주 소외받은 소부장 관련 종목들, 다음 주에 어떤 테마, 섹터 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지, 다음 반도체 산업의 대장은 누가 될 것인지 몇몇의 힌트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머리를 드는 모습은 대장으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피로픽스라든지 EST 그리고 숨어 있는 LB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두각도를 나타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피롭틱스, 기가비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인텍플러스까지 이쪽 관련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따라서 잠시 이후 다음 주 성공 전략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과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나인원 위원님, 아까 다음 주 공략주 이야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저도 무료 방송 기다려집니다. 네. 잠시 후에 다 풀어주시는 거죠. 일단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버는 거잖아요. 예. 네, 일단은 제가 여기서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3월 그리고 원금 대비 70% 이상의 수익 금액이 과연 얼마일까? 당사자분께서 아주 평범하신 여성분이신데 아드님의 결혼 자금으로 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돈 버셔서 나를 위해 돈을 쓰실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예.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돈을 버시려면 위원님과 함께 이 황금 시간을 보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저희 오늘 시간이 조금씩 남아가지고 네. 제가 머니왕은 또 처음 인사드리잖아요. 오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원앵커님 보고 계십니까? 네, 건강하십시오. 긴장했는데 덕담으로 마무리해 예, 주시네요. 당연히 건강하셔야죠. 예. 김도영 위원님도 뭐 한마디 해주시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가까운 데서 바람 좀 쐬시면서 조금 휴식도 취하시는 것이 다음 주 우리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더욱 좋은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다음 주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과 함께 황금 주말과 꿀 주말을 함께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초록창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신 뒤에 위원님들 성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나인원 어드바이저님의 이 빨간색 클릭을 하시면 방송 중인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꿀 같은 주말, 황금 주말로 만드셔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전략 꼭꼭 챙겨가시고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또 돈도 양손에 좀 든든하게 챙기고 있어야겠죠.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챙겨주신 종목들까지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니왕 2부 이 시간 좋은 정보 가득 풀어주신 김도영 위원님 그리고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